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료적 얼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테라피우틱 프레임인데 우리가 치료적인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얼개 속에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적인 틀 속에서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장애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매번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걸 상담자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센스가 없이 그게 어쩌면 이런 프레임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이 틀 속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치료한다고 하는 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군가 희생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구원환상이 같이 와버린 문제는. 아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환상이 생겨나고 하면서 어떤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 이 얼개 밖으로 치료의 세팅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 어떨 때는 그 치료의 세팅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 개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치료의 틀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부적합하고 이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 치료할 때하고 달리 특별하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는 이 사람을 만족시키되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기를 너무 쉽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빨리 이 사람이 희생의 제물이 돼버리면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 과정이 인내롭게 희생의 제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일찍 그냥 희생의 제물이 돼버리고 말지. 너무 쉽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겠다는 얘기지. 결국 버텨주고 견뎌주고 같이 호흡해 줘야 되는데 아예 이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고 처음부터 그 편이 돼버리는 건데 그 편이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돼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신분석은 결핍에 의한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만족, 욕동의 만족을 주어버리면 이분은 통찰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결국 현실적인 것을 미래큐러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서적으로는 이분이 충분히 수용되는 과정을 가지만 현실적인 문제마저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서 내가 부모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내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럼 문제는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거냐는 문제가 나오죠. 이분들은 계속해서 융합하겠다고 하는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이분들은 충분하게 어린 시절에 심바이오틱한 관계, 공생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원래 대상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아쉬움, 이 실망감 때문에 계속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는데 누군가가 캔디데이트가 딱 생겨나면 이상적인 대상이 될 만한 캔디데이트가 생기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대사 표상을 거기에 투사를 한다고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이상적인 대상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주 좋은 자녀로서 열심히 그 사람한테 따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내 자식보다 더 잘하는 자녀를 만난 거죠. 그래 대단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자기도 같이 잘하게 되죠. 처음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단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까 얘기한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투사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상징이 동등시 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부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내 부모예요. 부모 앞에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는 자기 불편한 건 다 채워줘야 되고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뭘 지금 불편해하는지 알아서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아이에게 뭐든 줘야 되는 거죠. 말만 하면 줘야 되고 말하기 전에도 미리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괘씸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느냐고 이제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든 내가 필요하다고 다 해줘야 되는 당신은 부모 노릇을 왜 안 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부모라고 약정한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 부모라는 정서가 이렇게 얽혀버린.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얽혔다는 얘기는 원초적인 부모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게 알게 모르게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다 도와주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는 내 자식이라도 이거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도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원초적인 관계, 융합관계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 사람도 또 역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나를 탓하겠는데 셀프어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 양쪽에 다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니까 여기 공격성이 생겨나면서 둘이 대판 싸우건 안 싸우건 완전히 다시 만나지 않은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버림받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융합의 욕구에 의해서 이게 레피티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 길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런 반복이 끊임없이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 이러한 반복이 일어나니까 믿음 시스템이 생겨나는 대상은 다 나를 이해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세상에는 남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들 이기적이야 라는 이런 패턴을 이 사람이 어떤 믿음 시스템이 그렇게 딱 고착되니까 사람을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또 되는 거죠. 실제 이런 분들하고 관계에서는 이 사람에게 무슨 통찰을 여기서 뭘 얻고 무엇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실제로
임상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익스피리언스가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이 속에서 어떤 경우에 만족도 없고 실망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차 정서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충분한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지지해 줄 거야, 공감해 줄 거야 이런 설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역전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이 역전이를 소화하면서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인내로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현실적인 건 못 해주지만 여기서 너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지지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나한테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설명해 준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뭔가 동떨어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머니를 뛰어넘는 어머니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치료적 관계는 실제 현실에서 부모하고 관계가 제공해 주는 것을 결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원래 부모보다 더 잘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부모가 실패한 사람이니까 부모보다 나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것 같은 어떤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패한 부모가 하지 못했던 나르시스틱 니드를 채워주는 그 역할 정서적 자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부모가 하지 못했던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보다 훨씬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